명절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의 반가움도 잠시, 며느리의 옷차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비치는 듯한 얇은 블라우스와 너무 짧은 치마는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오랜만이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며느리의 옷차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가려 했으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들어와서 짐 놓고 쉬어라. 아침 먹었니? 네, 오는 길에 먹었어요. 어머니는 진작에 일어나셨나 봐요. 아들이 대답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가면서 거실 소파에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차라도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차를 내오면서도 며느리의 옷차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며느리의 노출된 다리가 계속 시선을 끌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며느라, 명절인데 좀 더 단정한 옷을 입으면 좋지 않겠니?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은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입어요. 불편하셨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잖니. 어른들 앞에서는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말에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어요.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 준비할 거 많으세요? 제가 뭐 도울까요? 저는 한동안 며느리의 옷차림을 바라보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전통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피곤할 텐데 좀 쉬고 있어. 마음속으로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도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는 좀 더 자도 될까요? 그래, 피곤할 테니 더 쉬어라. 며느리의 물음에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죠. 부엌에서 간장을 찾으며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아, 이거 어디 있지? 뭐 찾으세요? 문득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면서도 일어난 모습이 보기는 했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간장 좀 찾고 있어. 여기 있네요. 엄마, 뭐 도울 거 있어요? 아들이 찬장에서 간장을 꺼내주며 물었어요. 이미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기에 그 물음이 오히려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됐어. 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부터 혼자 해왔잖니. 괜찮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자꾸 엉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도와드릴게요. 그냥 가서 쉬어. 며느리 깨워서 같이 아침이나 먹어. 아들은 어색하게 웃더니 거실로 돌아갔어요. 곧이어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들어오던 차의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릴까요? 아침 먹을래? 밥 올려놨어. 며느리는 먼저 씻으러 간다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요. 그냥 얼굴만 비추면 할 도리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제사에 대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침 먹어. 전 이제 다 됐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도 이제부터 제사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집안의 중요한 의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무심했어요. 잔말 말고 도와주지 않을 거면 방해하지 말고 방 안에 있어라. 정성껏 차린 명절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둘이 식탁에 앉자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 든 제 자리에 앉았어요. 맛있게들 먹어라. 와, 엄마 이번에도 음식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들은 한두 젓가락을 뜨고는 무심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어요. 핸드폰을 보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며느라, 명절에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 네. 며느리는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식사 내내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즐겁게 나눴을 이야기들, 추억들이 이번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음식은 괜찮니? 네, 맛있어요. 아들의 짧은 대답의 대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요즘 일은 어떠니? 회사 생활은 괜찮고? 뭐,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 아들의 대답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라, 그 전화기 좀 내려놓고 밥 먹으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중요한 메시지가 와서요. 며느리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는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끼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평소에 어떻게 밥을 해 먹니? 주로 배달 음식 시켜 먹죠. 요즘은 편하니까요. 며느리가 밥을 한 입 뜨며 대답했어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은 워낙 배달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요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이 배달 음식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들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건강하고 좋지 않니? 어머님, 시간이 금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배달시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손도 덜 가고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정성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운했어요. 며느리의 배달이 더 낫다. 는 말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도 편하긴 하겠지.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이고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잖니. 네,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무심한 대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엄마, 전 정말 맛있어요. 항상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들의 위로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몇 숟가락 더 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다 안 먹었잖아. 더 먹지 그러니? 배가 좀 불러서요. 나중에 또 먹을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을 대충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 잘 먹었어요.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그래, 가서 쉬어라.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차려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명절의 모습이었을까? 한숨을 쉬며 천천히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로 다가가자 물이 흐르는 소리와 그릇들이 쌓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번 명절도 이렇게 혼자 하는 거지. 중얼거리며 설거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주방을 가득 메웠어요. 방에서는 TV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들의 외침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고 물을 따랐어요. 여기 물이 있다. 방문을 열고 물을 건네자 아들과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냥 여기 놓고 가세요. 물을 받아든 아들은 곧바로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오랜 시간 이어온 가족의 전통과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손주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로 올라가 뛰고 장난감을 사방에 던지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얘들아, 소파에서 뛰면 안 돼. 다칠라. 할머니, 우리 안 다쳐요. 괜찮아요. 손주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춘 것 같더니 금세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은 금세 장난감으로 가득 찼고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우리 이제 좀 조용히 놀자. 할머니가 머리가 아파. 싫어요. 놀고 싶어요. 큰 손주가 대답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손주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얘들아. 그러다 정말 다친다. 결국 일어나서 아이들을 하나씩 붙잡아 안치려 했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 애들이 시끄럽게 굴었네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소파에서 뛰고 장난감도 던지고 그래서 좀 말렸어. 애들아, 할머니 말씀 안 들었어.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아들은 어디 갔니? 아, 오빠는 좀 쉬고 있어요. 어제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많이 피곤하대요. 며느리의 말에 잠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아들은 피곤하다고 쉬고 있다니요. 할머니, 봐요. 이거 높이 던질 수 있어요. 큰 손주가 장난감 자동차를 높이 던졌고 그것이 테이블 위 화분에 맞았습니다. 화분이 넘어지면서 흙이 카펫 위로 쏟아졌어요. 이런, 조심해야지. 이제 그만 뛰어라. 저는 일어나서 아이들을 하나씩 붙잡아 안치며 힘들게 달래주었습니다. 그제야 손주들이 얌전해졌어요. 아, 어머님이 아이들 챙겨주셨네요.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쉬어라. 속으로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서운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서야 하는구나 싶어 모든 걸 혼자 떠맡은 듯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달래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문득 미국으로 이민 간 딸 생각이 났어요.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명절 때마다 딸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죠.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건넨 커피를 받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딸과의 마지막 명절을 떠올렸어요. 요즘 막내 영주는 잘 지내니?
연락 왔어? 네, 지난주에 통화했어요. 잘 지낸대요. 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딸과 사위가 함께했던 명절의 따뜻함이 자꾸 떠올랐어요. 네 동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영주는 미국 가서 잘 지내잖아요. 아들의 대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한국에 있을 때는 명절마다 한복을 입고 와서 음식을 함께 준비했어요. 작년에 영주가 보내준 사진 봤니? 애기가 많이 컸더라. 네, 봤어요. 귀엽죠? 딸이 있을 때는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와 비교하니 더욱 그랬어요. 그때는 네 동생이 명절마다 아침 일찍 와서 손수 한복 입고 나와 함께 음식 준비했었는데. 엄마,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저희도 바쁘고. 아들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사위도 명절이면 항상 도움을 주었는데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위는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제사 준비도 도와줬었는데. 아이고, 또 비교하시네. 사위가 그렇게 좋으면 딸네 집에 가서 사시지 그러세요. 여보, 그런 말은.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농담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과 사위가 있을 때는 다 같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참 그립기만 했어요. 영주 씨는 언제 한국에 오나요? 글쎄,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 애기도 있고 일도 바쁘고. 대화는 다시 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하니 누가 힘들다 느낄 새도 없었죠.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명절의 마지막 날 저녁 거실에 모여 과일을 깎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에도 용돈 좀 챙겨주실 수 있죠? 응? 용돈. 갑작스러운 요청에 과일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용돈을 주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네, 지난번처럼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요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지난번 주신 돈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며느리까지 거들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나 싶어 서운했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지난번처럼 50만 원 정도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들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 더 놀랐습니다. 처음엔 정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린 용돈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구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너희들 이제 어엿한 어른이고 너희 생활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집 문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 말에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어머님, 정말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요. 니네 둘 다 직장 다니잖아. 그걸로 부족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으로는 빠듯해요. 아들의 변명이 계속됐습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어요. 알겠다. 이번에는 주겠지만 이게 마지막일 거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말 아껴 쓸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명절에 와서 엄마랑 시간 좀 보내주면 그게 최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들이 돈 때문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돈을 받은 후 아들과 며느리가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말할 힘도 없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쉴게요.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그래, 피곤할 테니 들어가 쉬어라.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벌써 가려고? 아직 명절 분위기가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 엄마,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좀 생겨서요. 빨리 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던 중 물기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해? 특별 프로젝트라서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준비해야 해요. 아들은 말을 더듬으며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니도 회사 일이 생겼니? 어머님,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며느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둘 다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면 미리 얘기했을 텐데 갑자기 서둘러 떠나는 이유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일이면 어제 말했어야지. 아침부터 갑자기 짐 싸니까 당황스럽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갑자기 연락받아서. 며느리의 변명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젯밤에도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니요. 엄마, 음식 많이 남았는데 저희 좀 싸주세요. 회사 가서 먹을게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아들의 요청에 남은 음식을 싸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며 창밖을 바라보니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어떤 급한 일도 없이 그저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음식 좀 챙겨가거라. 길에서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게 잘 먹을게요. 며느리가 음식을 받아들며 인사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억지로 웃으며 배웅했지만 그들이 떠난 후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지니 명절이 잠깐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둘러 차에 오르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다음 날 우연히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확인하다가 며느리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리조트로 보이는 곳에서 웃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제 급한 회사 일과 친구 약속 때문에 서둘러 떠났다더니 알고 보니 여행을 간 것이었어요. 영상 밑에는 오랜만에 힐링 여행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이웃 순자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나누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들어와요. 마침 커피 마시려던 참이었어. 어제 아들네 갔어요? 아침 일찍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순자 씨의 물음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어요. 순자 씨, 이거 봐요. 회사 일 있다더니 여행 갔네요. 아이고, 정말요? 어제 그렇게 급하게 나가더니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순자 씨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굳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그냥 여행 간다고 솔직히 말해주었다면 이렇게 배신감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차라리 엄마, 우리 좀 쉬러 가요라고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가면 되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그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어제 명절 음식 다 했는데 혼자 다 못 먹겠어요. 순자 씨도 좀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서운하겠네요. 아들이 여행 간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순자 씨가 돌아간 후 다시 빈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그들의 여행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까지 하며 떠난 아들을 보며 외로움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인가 보다. 며칠 후 오후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싸주신 명절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혹시 남은 음식 있으면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행 간 사실은 언급도 없이 음식부터 달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음식 만들 때 방에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음식까지 보내달라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의 태어난 반응에 더 화가 났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너희들 여행 간 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떠나니까 좋더냐? 엄마, 전화 너머로 아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드디어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어요. 명절 때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니? 그리고 내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이 너희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야? 그게 저희가 좀 쉬고 싶어서.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떠나가면서 이제 와서 뭐가 그리 당당하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사과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부족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깊게 남은 자리에 허탈함만 가득했어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짧은 문자를 읽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청을 위한 포석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서운함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밤이 되어서야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딸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다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명절은 잘 보냈니?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억지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금세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응, 잘은 보냈지. 하지만 내 오빠랑 며느리가 이번에도 전혀 제사 준비를 도와주질 않더라.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었죠? 딸의 따뜻한 물음에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음식을 혼자 다 준비했던 일, 며느리의 무관심한 태도, 거짓말하고 여행 간 사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아이고, 도대체 오빠는 언제쯤 철이 든대요? 해도 너무하네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딸의 공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속마음을 터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쉽지 않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딸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미국에 좀 오세요. 우리랑 지내면서 마음도 좀 풀고요. 여기 날씨도 좋고 손녀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내가 가도 되는 거니? 딸의 제안에 갑자기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묶여 있다는 생각만 했지. 정작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당연하죠. 방도 준비해 놓을게요. 와서 손녀랑 행복하게 지내요. 고마워. 생각 좀 해보마.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딸의 말 맞다나 이제는 아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보자.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떠날지도 모르는 미국 생활을 상상하니 낯설지만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났어요. 딸과의 통화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내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특히 아들을 위해 쏟았던 정성과 사랑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계세요? 갑자기 현관문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순자 씨가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거 우리 애들이 보내준 과일인데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나눠 먹으려고요. 순자 씨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마도 전에 있었던 아들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고마워요. 들어와서 같이 먹어요.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아들이랑 통화했어요? 부엌에서 과일을 씻으며 아들과의 갈등을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의 제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진지하게 듣다가 말했어요. 정말 미국 갈 거예요? 그럼 여기 집은 어떻게 하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냥 생각 중인 거지. 과일을 자르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미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아들이 그렇게 무심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 전화가 오네요. 전화를 받아보니 또다시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방문하려고요. 웬일로? 회사 일은 다 끝났니?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또 돈 얘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죄송해요. 이번 명절에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사과에도 이제는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알았어. 오고 싶으면 와라. 근데 나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해. 앞으로는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 통화를 끊고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결심이 굳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정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텃밭의 상추를 돌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울린 전화에 흙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았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도 집에 갈게요. 그래? 이번에는 회사 일 없니? 냉소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지난 명절의 거짓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요. 아내도 음식 준비 도와드린대요. 됐다. 앞으로 명절 때 집에 올 필요 없다. 너희들 볼일 봐라.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텃밭에 무릎을 꿇은 채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명절 때 해온 짓을 생각해봐라. 아들이 전화 너머로 침묵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이번 명절엔 정말 도울게요. 매번 그런 말만 하잖아. 이제는 지쳤다. 더 이상 실망하기 싫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어요. 내 결정이니까 존중해줘. 이제 내 삶도 좀 살고 싶어. 통화를 끊고 다시 텃밭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물 좀 가져왔어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영숙 씨가 냉수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함께 수채화 교실에 다니는 친구로 요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방금 아들이랑 통화했어요. 아, 명절 얘기요? 어떻게 됐어요? 물을 마시며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결정했어요. 그 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정말요? 후회는 안 돼요? 처음엔 좀 허전했지만 이젠 혼자서도 명절을 즐길 수 있어요. 이번에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영숙 씨의 제안에 갑자기 설렜습니다. 지금까지 명절은 항상 음식 준비하고 아들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엔 여행을 간다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좋아요. 가보고 싶었거든요. 명절 아침, 제주도 숙소 창문을 열자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명절날 음식 준비에 분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시간이 제 앞에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호텔 조식 정말 맛있대요. 그래, 영숙 씨. 곧 내려갈게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저희는 장인어른 댁에 와 있어요. 그래. 너희도 즐거운 시간 보내렴.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영숙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일정은 성산일 출봉이죠? 날씨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운이 좋네요. 이렇게 맑은 날 제주도 오다니. 해산물 뷔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 가족을 기다리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즐기는 자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들에게 여기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굳이 말할 필요 없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에게 내 행동 하나하나를 알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즐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동안 내 인생은 어디 있었나 싶네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만난 관광 모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제주도 잘 도착하셨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응, 방금 아침 먹고 이제 성산 일출봉 가는 중이야. 날씨가 정말 좋구나. 딸에게 받아 사진을 보내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 걱정은 안 되세요? 솔직히 가끔은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하려고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주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홀로 서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이들 없이 혼자 찾아온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웬일이니?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긴장했지만 평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아들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제주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니?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숙 이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 영숙 씨가 그랬구나. 차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 씨가 일부러 아들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무슨 일인데? 말해봐.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의 지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이 자꾸 저만 괴롭히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내한테는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아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수채화 그리신다고 영숙 이모님이 그러던데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좀 보여줄게. 여기 있어. 몇 달 동안 그린 수채화 작품들을 보여주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감으로 표현한 꽃과 풍경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우와, 엄마가 이런 걸 그리시다니. 정말 잘 그리셨네요. 별거 아니야. 시간 때우기 좋더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칭찬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금이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엄마, 가끔 이렇게 찾아와도 될까요? 엄마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가끔은 괜찮아. 근데 미리 연락해. 아들이 두 번째로 찾아온 날,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어깨가 축 처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오늘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 보이네.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늙어버린 듯 했어요. 사실 회사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면증. 언제부터?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몇 달 전부터요.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어요. 그러다 보니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병원은 가봤니? 네, 약도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문제를 절대 털어놓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약해진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집에선 아이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해요. 아내도 자기 일로 바빠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모습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요즘 우울증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증상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구나. 처음에는 냉정하게 대하려 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예전에 아빠도 비슷한 적 있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랬지. 네 아버지도 말년에 우울증이 심했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나아졌었지. 아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니 그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실망만 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괜찮아. 엄마라고 늘 강할 수는 없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권유로 오랜만에 며느리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문득 며느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다행이네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앉아봐. 며느리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 수줍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남을 제안했어요. 무슨 이야기니? 혹시 아들 때문에?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손수건으로 손을 닦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어머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죠.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며느리였기에 더욱 놀라웠어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게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항상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랬구나. 나는 그런 건 전혀 몰랐네.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며느리에게 우리 집 명절 모임도 부담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걸 느꼈지만 그걸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나 보다. 세대가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지.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침묵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명절에 여행 간 것도 정말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녀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명절 때마다 아들의 연락을 받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까요? 니네 집에서? 웬일이니?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명절이면 늘 저희 집에 오거나 아니면 아예 오지 않는 패턴이었거든요. 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매번 준비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번엔 저희가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준비는 다 할 수 있니?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들네가 과연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랑 은정이가 요즘 요리 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간단한 명절 음식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리에 관심 없던 아들과 며느리가 요리 학원까지 다닌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뭐 가져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아, 맞다. 혹시 영숙 이모님도 같이 오실래요? 우리 애들이 그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 씨와 저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사이였지만 가족 행사에 초대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영숙 씨까지? 괜찮을까? 당연하죠. 요즘 엄마랑 많이 어울리시는 것 같던데 저희도 더 잘 알고 싶어요. 아들의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확인해 보려 했어요. 은정이도 괜찮대. 네, 오히려 은정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 친구분이니까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명절 당일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현관에는 할머니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집이 참 깨끗하구나.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과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준비한 명절 음식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음식은 아직 서툴러서. 어머님 솜씨에는 못 미치지만 열심히 했어요. 아니야, 잘했네. 직접 하니까 더 의미 있지. 아이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하며 소리쳤어요. 여보, 어머님 오셨어요. 빨리 나와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잘 오셨어요. 음식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됩니다. 도와줄까? 아니요. 오늘은 엄마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일요일 아침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제 집에 왔습니다. 잠시 저희 집의 손주들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빠가 할머니랑 쿠키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맛있는 쿠키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큰 손주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손주도 얼른 일어나 앞치마를 매달라고 졸랐어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 깨끗이 씻고 오렴. 요리는 항상 깨끗한 손으로 시작하는 거야. 네, 할머니. 잠깐만요. 아이들이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회사에 급하게 가야 한다며 오전 동안만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손 다 씻었어요. 이제 쿠키 만들어요. 그래, 이리 와서 밀가루 담는 거 도와줄래? 손주들과 함께 반죽을 만들고 쿠키 모양을 내는 동안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밀가루를 흘리고 달걀을 떨어뜨려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별 모양으로 해도 돼요. 당연하지. 네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면 돼. 작은 손주가 밀가루 묻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더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쿠키를 오븐에 넣고 구워지는 동안 거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 옛날에 아빠는 어땠어요? 저처럼 말썽쟁이였어요. 네 아빠. 그럼 아주 말썽쟁이였지. 한 번은 학교 가다가 아이들은 제가 들려주는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야기에 푹 빠져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또 해주세요. 다음에 또 해줄게. 얘들아, 쿠키가 다 구워진 것 같은데 같이 보러 갈까? 부엌으로 돌아와 노릇하게 구워진 쿠키를 꺼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킨 후 하나씩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줄 거예요. 그래, 봉지에 예쁘게 담아서 가져가자.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손주들은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많이 힘들게 해드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애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나도 즐겁더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할래?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 짓던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하더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요즘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되지 않니? 그게 어머님 앞으로 된 재산 중의 일부를 저희에게 미리 물려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 가족이 자주 찾아오고 친절하게 대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싶어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지금 뭐라고? 내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엄마,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들 재산인데.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재산 때문이었다니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도와주지도 않으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도 점점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명절마다 찾아뵙고 손주들 데리고 자주 오고 했는데 이렇게 냉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 갑작스러운 관심과 방문이 모두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였구나. 이제 알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 이제 너희 얼굴 보기 싫구나. 손주들을 깨워 황급히 집을 나서는 아들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화해한 줄 알았는데 결국 물질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 가족이 떠나고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서랍에서 부동산 서류와 통장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집, 아파트, 예금.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없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전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제가 직접 모은 돈이 적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요. 영주에게 전화해 볼까? 시차를 계산해 보니 미국에 있는 딸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다니. 아니,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바쁘니?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들 가족과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빠는 진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해봤어. 앞으로 내 재산은 아들에게 주지 않고 니한테 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에게 주실 필요 없어요. 그 재산 다 엄마가 쓰세요. 아니야, 네가 받아. 엄마,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했는데 그 재산까지 받으면 양심상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재산을 바라지 않는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쓰세요.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사세요. 딸의 말에 문득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 때가 됐구나. 맞아요, 엄마. 필요하시면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그 돈은 엄마가 평생 일하며 모으신 거니까 엄마 행복을 위해 써야 해요.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고민하기보다 남은 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 계획해야겠다고요. 결국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희생하며 살기보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새로운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테니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은 깨달음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